마진율은 70%, 저희 매장은 13평이고요. 창업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지비용이 최소한으로 들고 초기 투자 비용이 최대한 없는 사업 아이템 생각해서 수제버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패티인데요. 우리 가게만의 두껍고 육즙 있는 패티를 손님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는 소고기 100%에서 알정각 8대 이 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원가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는 저렴한 빵을 이용해서 한번 조리를 해서 맛있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야채 사용을 최소화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생야채는 최대한 빼고 있고요. 이걸 뺨으로써 장점은 로스율이 굉장히 적고 재료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수비드 머신은 오쿠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관리가 안 되는 외국 브랜드보다는 국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색감도 이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에서 니쿠킹버거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 최승필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업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고 초기 투자 비용이 최대한 없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제버거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 문제만 해결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제버거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패티를 익히는 인건비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비드 패티를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제버거를 했습니다. 운 좋게도 1년 차가 좀 안 됐을 때 방송사 측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영자님이 나오시는 돈줄 내러 왔습니다 라는 프로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되게 정체성도 많이 생기고 손님이 갑자기 팍 몰려왔었어요. 저희 매장은 13평이고요. 창업비용은 보증금을 빼고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550만 원, 익스테리어로 55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집기류 및 설비 비용으로 400만 원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2,500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200만 원이고 권리금은 없이 들어갔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초기의 매출은 8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최고 월 매출 2,500만 원, 하루 최고 매출 180만 원, 평균 월 매출은 1,9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30%, 마진율은 70%, 순수익은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식자재 원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30%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일단 원가에서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게 햄버거 빵인데요. 대부분 햄버거 빵을 너무 좋고 맛있는 빵을 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저렴한 빵을 이용해서 한번 조리를 해서 맛있게 판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고 우리 가게만의 특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야채 사용을 최소화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감을 잡아줄 수 있는 생양파, 구운 통마늘 이런 게 들어가지, 푸릇푸릇한 생야채는 최대한 빼고 있고요. 이걸 뺨으로써 장점은 로스율이 굉장히 적고 재료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잘 잡을 수 있고요. 초반에는 고기를 갈아서 저희가 직접 성형을 해서 썼었는데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확실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맞춤 패티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는 제가 정말 다양한 부위를 사용해봤는데요. 저희는 소고기 100%에서 알정각 8대 한우지방 2 이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 즉시 성형을 해서 급냉을 한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비드를 할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잡혀있기 때문에 급냉한 패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패티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입자의 사이즈인데요. 저희는 수비드를 하기 때문에 입자를 최대한 크게 해서 고기 씹는 맛을 주는 데 목적을 주고 있고요. 두께를 어느 정도 두껍게 가져가서 수비드가 됐을 때 수축되는 양을 생각을 합니다. 그 양을 생각했을 때 빵하고 사이즈가 맞게끔 그 넓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즈 써봤는데 한국식 고소한 치즈보다는 어느 정도 짠맛이 있는 아메리칸 치즈가 음식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앵커 치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짜렐라 같은 경우에는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끔 눈꽃 치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파르메산 치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마일드하고 넣은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향이 강하고 원가가 저렴한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사용했습니다. 빵은 무조건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빵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티는 보통 수제버거집 같은 경우에 민지 상태로 보관을 많이 하시고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쓰시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시되 남는다면은 어른이 먹었을 땐 괜찮을 수 있어도 애기나 노약자가 먹었을 때는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즈는 냉장고에 많은 양을 소분해 두시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쓸 만큼만 조금씩 꺼내 주시고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수제버거의 생명은 회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전력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고기를 눌러서 소금 후추를 해서 익히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저희는 수비드를 통해서 미리 익혀놓고 데워놓은 패티를 45초 동안만 기름에 튀겨서 빠르게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회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제버거 창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즘 유행하는 미디움 웰던이나 미디움 패티를 사용하실 때에는 햄버거병의 이슈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제약공학과였어요. 그래가지고 미생물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56도에서 1시간 이상을 조리를 해야 살모넬라균이 죽을 수가 있는데, 제 패티 두께가 1인치이기 때문에 1인치의 심부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또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티를 수비드로 56도에서 2시간 동안 조리를 해서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렴한 빵을 이용해서 겉면을 바삭하게 튀기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수분감을 날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치로 겉면의 수분을 빠르게 날려주고, 하얀 부분에 계란물을 묻혀서 빵 내부로 기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튀겨주고요. 온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튀겨져야 기름을 빵이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기름 온도를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190도 이상으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스를 만들 때 조리 방법에 따라서 소스의 맛이 변하지 않게끔 조리 스킬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중요시하고요. 오래 끓여야 되는 작업들을 기피합니다. 그러면은 균일하지 않고 그때그때 냄비 사이즈나 불 화력에 따라서 맛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끓지 않는 온도에서 완성할 수 있는 소스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스리라차 소스 레시피를 공개를 하자면, 저희는 스리라차와 마요네즈가 주된 소스지만 거기에 킥으로 치폴레를 넣습니다. 치폴레를 갈아 넣음으로써 스리라차의 너무 새콤한 맛과 매운맛을 조금 잡아주고 바디감을 주기 때문에 스리라차 소스에 치폴레를 넣게 되면 밸런스가 잘 맞게 됩니다. 로제는 제가 정말 다양한 로제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익숙한 맛이 좋더라고요. 익숙하게 먹던 로제 맛을 목표로 잡고 내시면 손님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썰어 먹는 버거기 때문에 패티 위에 양파를 바로 올린다든지 양파 위에 피클을 올린다든지 미끄러운 재료들끼리 같이 놓게 될 경우에 썰었을 때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치즈 위에 양파, 고기 위에 치즈, 양파 위에 소스, 소스 다음에 피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조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홀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나 배달을 주력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깃발을 꽂고 광고까지 넣었을 때 매출의 44%까지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추가된다면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 직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에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AI를 통해서 요구하는 바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진을 관심을 끌 수 있게끔 자극적으로 넣어놓고요. 들어오게 됐을 때 쿠폰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메뉴 설명을 상세하고 재미있게 풀어내서 네이버 플레이스 체류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블로그 협찬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50팀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 협찬 같은 경우에 많은 업체 써봤는데 사실 다 똑같거든요.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업체는 추천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보자 블로그, 그 다음에 강남 맛집 체험단이 있습니다. 수비드 머신은 오쿠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해 봤는데 수비드 머신이 업소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외국 브랜드보다는 국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색감도 이쁘게 나와서 저는 오쿠의 수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튀김기는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린나이와 델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튀김기를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가, 고기 관련된 튀김기는 튀김이 굉장히 빨리 산패를 하고 색이 빨리 변해요. 그래서 기름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구비를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용량이 작은 튀김기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델키 같은 경우에는 소형 튀김기 위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나에게 창업이란 프로젝트다. 이 하나의 사업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조그만한 프로젝트라도 하나씩 성공하다 보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중에 정말 대박이 나는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이지, 한 방에 성공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제가 즐겨가던 맛집 사장님들이 나온 거를 몇 번 봤었는데요. 마침 저에게도 연락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가서 말을 해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파이팅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